외동딸로 태어나 20대 후반이 된 저에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바로 내가 결혼하고 나면 엄마가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죠. 제가 한창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아빠가 좀 더 엄마를 챙겨줬음 하지만 아무리 다정한 아빠라도 제 눈엔 엄마를 외롭게 하는 것만 같아요. 분명히 제 삶도 중요한데 점점 우리 엄마 걱정에 뒤덮인 제 모습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족이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분리불안이 있는 우리 가족. 이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아, 네네. 근데 두 분이서 약간 웃는 표정이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진짜 두 분이 잘 웃으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상은 꼭 같이 뭐 쇼핑을 가든 어디 바람을 쐬러 가든 데이트를 진짜 자주 하고요. 무슨 남자친구, 여자친구처럼 다양한 분야가 되게 취향이 비슷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어머님은 혹시 한 번도 귀찮은 적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준이 항상 이렇게 저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이 그렇게 심하게 나한테 관심 가져 그런 거 별로 모르고 살았거든요. 우리 딸이 또 착한 게요. 일요일 같은 때 약속을 잘 안 잡아요. 엄마 아빠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언제부턴가 주위 친구나 후배들이 우리 딸 같은 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대부분 딸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실 선생님처럼 엄마랑 이렇게 사이좋은 딸 대한민국에 한 7집 정도 있다고 해요. 7집이나? 생각보다 많네요. 아, 7집이나 있어요? 야, 근데 저는 좀 질문 신기했어요. 보통 결혼하고 나서 엄마 없이 나는 이제 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대부분의 고민이잖아요. 맞아. 워낙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디 외출을 엄마가 하셨을 때 저는 연락이 오래 안 되시면 막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원래 반대 아니에요? 엄마가 원래 그러되지 않아요? 반대로도 그래요. 서로. 아, 엄마도 불안하고? 네.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수다 떠느라고 휴대폰을 안 봤어요. 3-4시간 있다가 이제 집에 오려고 보니까 막 전화가 와 있고 막 카톡이 막 있는데 그래서 어머 얘가 전화했었네 놀라고 전화를 했더니 우는 거예요. 걱정했다고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다고. 제가 그러면 여쭙고 싶은 게 보통 조혜련 씨나 저 같은 경우에 막 6명, 8명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거든요. 뭐 가위바위보에서 진놈 하나 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빵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빨리 나 각각 줘. 맞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형제가 여럿 있는 집은 약간 그런 게 있고 외동인 경우엔 또 그 외동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또 어떤 특수성이나 특징 같은 게 있잖아요. 외동딸이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난 엄마가 죽으면 진짜 하늘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세상은 사라지고 나는 아마 못 살 거야.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아는 나이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나보다 한 40살 이상 차이 나고 그럼 엄마 빨리 돌아가실 텐데 그럼 나 어떻게 세상을 살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 적이 있는데 엄마가 부재했을 경우에 대한 내 두려움이 있어요? 네. 너무 이상적인 가정이지만 내가 혼자니까 엄마가 안 계시면 아빠가 안 계시면 난 형제도 없는데 그럼 난 혼자 남고 그러면 이 깊이의 상처감을 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설레임이 아니고 두려움이래요. 사랑하지 않아요. 별거 아니야. 그럼 뭐 그냥 그렇게 기대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소중해. 이 존재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우린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있어서 허망하냐? 제가 보기에 죽음은 삶을 오히려 비추어주는 빛과 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지금이 소중한지. 그리고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우리 따님에게 스며든 그 엄마하고의 이상적 사랑은 잘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저기 아메리카 인디언이 그랬대요. 언제 죽냐면 기억에서 사라질 때 죽는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딸이 살아서 엄마를 기억하는 한 엄마랑 계속 같이 사는 거거든요. 결혼해서 아이를 또 낳고 또 나 같은 딸이 또 생기면 본인 딸한테 또 그걸 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8명까지 낳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8번째에 그럼. 딸을 낳으면 돼. 그러니까 엄마의 지금 나이대, 딸의 이 나이대에 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엄마의 이 시간, 나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엄마랑 사진도 많이 찍고 엄마랑 영상도 많이 찍었으면 좋겠고 여기 온 것도 너무 정말 잘한 거고. 왜냐면 이것도 나중에 방송에 이제 나가면 얼마나 추억이에요. 물론 편집한다면 가만 놔두지 않아야죠. 전 너무 이상적이고 부러워요, 사실은. 맞아, 부러워요. 정말 너무 예뻐. 큰 복을 어머니도 딸님도 받으신 것 같아요. 대충 보면 오늘 어머니랑 딸이랑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아드님께서 네, 아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들의 고민? 네. 대학교 졸업을 앞둔 흔한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저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믿고 맡겨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뜻을 부모님께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자 간의 갈등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전달하고 중간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님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일단은 주인공 어디 계시죠? 바로 앞에. 아, 이 친구는. 근데 진짜 딱 봐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아버지랑도 대화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랑 나왔어요. 오늘. 엄마랑.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23살 됐습니다. 23살. 23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나요? 지금 대학을 다녀서 저는 서울에서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살아서 20살 때부터 밖에 나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버지랑 어머니를 뭐 많이 보면 한 6개월에 한 2번? 그러니까 네. 특히나 아버지랑은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져요. 아, 그래요? 그냥 집에 내려와도 아버지 왔습니다 이러고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죠? 71년생. 71년생. 나보다 한 살 어리신데? 그때면은 점점 누그러지는 문화기는 한데. 그러면 좀 애교도 부려보고 뭐냐. 아버지, 아유 뭐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뭐 아시겠지만 저도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아버지도 부산 분이시고 저도 경상도라서. 그럼 전라도 사투리를 쓰세요. 아따 아버지! 아버지 한잔 해불어요. 금방 배워. 이제 금방 배운다니까. 전라도하고 부산하고 화합을 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은 네. 이제 성인이 되면서 우주도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좀 거리가 멀어서 독립을 했거든요. 네. 한 번은 우주가 내가 이제 축구 잘한다고 엄마 나도 지금 골키퍼 했으니까는 딱 이렇게 좋은 장갑 같은 게 있어야 되면서 집으로 보낸 거야. 그리고 엄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산 거야. 자기 거. 나는 장갑 자기 필요가 돈으로. 없거든. 그럼 본인이 모아서 사던가 바로 뜨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 바로 뜨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것 때문에 막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마 나 이거 하나 살게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멀어졌어요? 독립하면서 네. 진짜 특별한 일 외에는 전화를 안 해요. 너무 공감하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아버지랑 부딪혔던 일이 뭐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모자를 쓰고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네. 그냥 모자를 벗고 밥을 먹어라 이랬는데 아빠 알아서 할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밥 먹을 때 모자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집 안에. 집 안에서? 집에서 집에서는 모자 벗어야지. 혹시 중절모 같은 거였나요?
중절모나 멕시칸 기가 새는 것도 아닌데. 멕시칸 모자면은 좀 이상하긴 하잖아. 이렇게 돼 있는 그건 책모자. 아니겠겠지. 아, 그래요? 이게 부모님 장사를 하셔가지고 가게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아, 가게에서. 예,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 봤을 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드님하고 남편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조금 있었나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서울로 보내고 나서 좀 이렇게 공감된 게 없으니까. 서울 가고 나서. 네, 그래요. 서울 가서 저희가 변했나? 서울 가서 좀 변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컸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컸잖아요. 성인이 되었고. 의자가 지금 보면 빡빡한데. 그럼요. 그 음식점에서 모자 갖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봤을 땐 그냥 아들이 그냥 벗었으면 끝날 문제. 정말 끝날 일인데 아들이 조금. 근데 말 그대로 예 그랬으면 끝날 일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왜 내한테 이러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아빠는 또 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또 말이 계속 주고받아. 이거 아버님께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머님이 관찰하신 결과입니까? 제가 본 결과에 정확할 수 있어요. 보면 맞아. 그러니까 자기야 근데 애들은 저럴 수 있다 인정을 해라 이런데 인정을 아직까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모자를 썼어요, 근데?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머니가 딱 옆에서 보셨을 때 우리 이제 그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말이 없어요. 왜 말을 해?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아빠 밥 드세요 그 한마디 아빠 저 가요 그 두 마디밖에 안 했어 서로가. 좀 아들이 좀 네.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조금 막 애교도 부리고 막 말도 좀 했으면 좋겠군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 먼저 연락해 아직까지도 안 하고. 그 모자 사건 이후로. 아들도 조금 세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저 아들 편도 못 들고 신랑 편도 못 드는 왜 입장에서 자꾸 마이크를 뺏으려 그래? 마이크를 자꾸 해서 뺏으려 그래. 난 뽀뚜른 줄 알았어. 그리고 아까 본인도 이렇게 멀리 됐으면서 엄마가 되니까 가까이 되가 이게 좀 세 이게. 이 팀이 약간 자기 색깔이 좀 있네요. 들어볼까요?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해라 해서 제가 한 번 딱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서 아버지 아까 바쁩니까 물어보니까 바쁘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교 갑니다. 알았다. 학교 갔어요.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게. 그러니까 뭐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학교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도 서툴기도 하고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계룡대라는 곳에서 한번 강연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참모총장이 오셨더라고요. 뭐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아시겠지만 별이 몇 개죠? 5개는 돌침대입니다. 별이 5개. 돌침대. 보통 일반 사병은 원스타 볼 일도 거의 없잖아요.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대령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이 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첨단 무기가 좋아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2가지가 좋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군기가 세야 돼요. 군기가 세면서 동시에 좋아야 되는 게 있는데 사기가 높아야 돼요. 우리 총장님이 들어오시면 군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져 버려. 우리 총장님 나가시면 사기가 올라가. 그리고 기압이 빠져.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자식을 키울 때 군기가 든 애로 키우는 것이 1번이셨던 것 같아요. 아빠 뭐 좀 힘들어요. 그러면 야 뭐 우리 아들 힘들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빠는 막 새끼 막 아빠는 월남 스키 부대에 있었어요. 월남에 스키가 어디 있어요? 열대지방인데. 그 특수부대야 조사에도 안 나와. 열대지방인데. 일단 넘길게요. 자 아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쟁의 군인으로 치면 군기를 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너무 힘들어. 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자식은 살아남아. 너 살아남아야 돼. 강하게. 근데 그 아버지들은 왜 그러냐? 지금 70년, 아버지가 70년생이시면 53세 정도 되셨는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즉 80대 아버지들이 그거보다 한 5배, 10배로 자식을 교육한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다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때렸죠. 중학교 때 선생님 때렸죠.
고등학교 가면 선배랑 선생님이 동시에 때렸죠. 그러면 사회에 나오면 안 때리나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돈입니다. 돈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난 그 인생을 살았어. 나 장사해서 세상이 어떤 줄 알아.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아버지는 왜 그 말을 과연 한 걸까? 이미 우린 다 알아요. 좀 자만하고 이러다 넘어지거든요. 선배 세대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 너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보기엔 전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거만해도 괜찮다. 하다가 넘어질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관계는 실패 안 하고 성공만 한 그게 아니라 실패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요즘에 이거 좀 안 돼요. 아버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야 임마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다. 응? 아버지 너 전화해줘서 너무 기분 좋다. 지금 모자 쓰고 있나? 벗어라. 미국에서 사람들이 타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를 많이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해봤대요. 1위가 어머니래요. 2위가 지저스, 갓, 마리아 이런 종교적인 자기의 믿는 대상. 아버지는 4위에도 없고 5위에도 없고 6위에도 없더래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집에 계세요? 문신으로는 등장할 계획이 아예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들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당신의 부모한테 받은 언어들이 너무 새로운 수를 담기에는 옛날 부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 말투가 우리 아버지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투를 그렇게 해요 라고 하지만 나도 그 지역에서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아버지가 야 모자 좀 뭐 벗고 먹어 그럴 때 아버지 이거 저 머리 안 감아서 그러는데 잠깐만 쓰고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할게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셔. 그 얘기하면 뭐해? 그래, 얘기한다고 그래. 해결되는 것도 그래, 아닌데. 그래. 그래서 안 하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부모님이 맨날 하는 게 뭐 별일 없나 그러면 별일 있습니다. 이런 집 없어요. 서로 말 못하네. 뭐 일 없지? 아유 예 뭐 잘 지냅니다. 안 아프지? 예 아버지 중환자실입니다. 이런 집이 어딨냐고요. 우린 다 괜찮대. 근데 부모님은 알아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왔을 때 이 모든 뉘앙스를. 어른들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을 잘 안 쓰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사랑이 없고 보고 싶어함과 그리움이 없나요? 아니요, 있죠. 근데 그 단어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일상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갈게요. 야, 뭐 바쁜데 내려오지 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려와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들은 뭐 또 내려오지 말라 그러네. 아싸 가오리?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아들이 못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움이 없지 않아요.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걱정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단어로 당신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상의 표현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모님하고 전화할 때 이제 그 소리가 들릴걸요? 아, 저게 밥 먹었냐는 건 사랑한다는 거고 그립다는 거고 우리가 같이 잘해보자는 거고 내가 널 걱정하고 있다는 그 말이구나. 맞아요. 그 밥 먹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호흡도 있고 그 후에 호흡도 있고 중간에 호흡도 있고 그거를 나이가 좀 들면서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여유가 없고 그러면 사실 그 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부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많이 멀어지기 전에 그 소리들이 번역되어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